여러분 저희 3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부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장르 글쓰기 또는 장르 소설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소재들만 쏙쏙쏙 뽑아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아, 이제 진짜 알깃을 뽑아야겠다 이거.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키워드를 대놓고 제가 정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K 좀비 아시죠? 좀비 이야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SF라는 맞습니다. 장르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SF, 그 다음에 역사 관련해서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역사까지 다 섭렵하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셔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 저도 사실 트리트먼트까지 써놓은 역사소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시나리오로 썼었는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개작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소설로 쓰고 싶은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요? 그게 배경이 1947년이거든요. 아, 저기 광복 되고 나서 2년 후네요. 네, 제가 그 시절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제가 사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그게 1947년에 여자 경찰에 대한 거라서 제가 진짜 뒤질 수 있는 거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여경 거기서 출판한 역사집, 자료집 찾아보고 관련해서 담당자분들 통화까지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머릿속에 너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100%다 그리고 시작할 수는 없지만 역사소설이라는 게 그런 것도 조금 그려져야 되고 사료조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신문은 들거든요. 찾아보셨어요? 신문은 안 찾아봤어요.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이제 그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신문들이 PDF 파일로 제공이 돼요. 이제 조선일보, 그다음에 경향, 그다음에 매일경제, 그다음에 90년대부터는 이제 한겨레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검색창으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여자 경찰이라든지 아니 1947년도 신문을 쭉 볼 수 있거든요. 신문을 보면 조금 그림이 잡힐 거예요. 아,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유품정리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그때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조금 역사 배경 조사를 조금 하셨는지. 이게 딜레마가 약간 있는 게 그 자료 조사를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 라는 건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쓸지 모르는데 자료 조사를 하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료 조사를 먼저 해요. 서치하다가 아, 이거 재밌겠네. 라고 할 때는데 지금 유품정리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유품정리사가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아마 추수밭에서 나온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그 특수청소부 회사 대표의 에세이였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전화했어요. 소재로서 딱이잖아요. 네, 전화했더니 너무 많이 요청을 받으니까 이 대표께서 이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메일로 보내라. 그 다음에 보통 이러면 잘 답변 안 해주거든요. 뭐 저만 보내는 거 아닐 테니까. 근데 결정적인 얘기는 출판 담당자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작가님이 13번째 전화하신 작가예요. 또 신기하게 13번째.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이미 작가들이 달라붙은 거죠. 같은 그럼 얘기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인 있는 사람이 유품정리사가 돼서 뭔가를 찾다가 이제 단서를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피를 보는 피에 관련된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을 했죠. 아,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볼까? 근데 조선시대는 물론 유품정리사가 없었어요. 근데 없는 걸 있는 게 만들게 우리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유품정리사라는 책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해당 장르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전 덕후가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비를 뭐 제가 심모으려 한 뭐 앞선 어떤 10년 후 이게 뜨겠지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부터 좀비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좋아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비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돼 있었으니까 사실 제일 좀비에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었을 텐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는 덜 바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왔죠. 네,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 만났을 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덕후가 돼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파고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자 경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림이 안 잡힌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되는데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1947년에 여자 경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상대방은
뭐 그 시대에 살았지만 거기에 잘 모른다든지 기억이 없든지 아니,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구술 얘기를 할 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검토된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쪽은 그쵸. 최소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남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증언보다는 네, 그런 자료들을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사료를 쓰실 때도 이미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객관적인 맞습니다.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전시회 있으면 찾아가서 전시회 보고 도록 구입해서 뭘 하고 그다음에 옛날 지도 같은 게 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지도를 머릿속에 띄워놓고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동선이 될까. 네, 그다음에 그 시대 예를 들어서 1947년 여자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1947년 자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더 맞아요, 나아가서는 맞아요. 1945년에 광복된 시기, 그다음에 1940년대까지 이해해야 되고 47년에 무대를 한다고 해서 48년, 49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광역적인 서치를 해야지 예를 들어 47년에 왜 여자 경찰 처음 뽑혔을까? 그다음에 이 여자 경찰들이 왜 그 이후에 활동이 제대로 안 됐을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마 처음에 뽑혔을 때 대부분 소년계나 청소년계에서 활동을 했을 거였거든요. 부녀계라든지 이제 여성들을 전담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여성 경찰을 뽑았을 텐데 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 시대상과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 1947년이면 누가 죽었을까? 여운형이 이때 암살당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범죄도 굉장히 많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 경찰들이 필요했을 거다. 특히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시대상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광역적인 서치를 하라고 했죠. 그 시대 전체를. 네, 그 다음에 역사물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소재를 찾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 시대를 다루게 될 때 쓸 수 있어요. 아, 그쵸. 네, 이미 내가 한번 이해도를 조금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선배 저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음에 이제 그 싫어하는 얘기가 이 작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을 완성했는데 출판사에 보내도 별 반응이 없고 뭐 나쁜데 이거 어떻게 고쳐볼까요? 그러면 고치는 건 고치고 다음 작품 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잘 알아듣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가 이거 어떻게 썼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 어떻게 묻어둬요? 저도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다 자료조사가 뭐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까지만 자료조사를 해놓고 소재가 안 잡히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시간에 좀 더 자료를 봐야죠. 그쵸, 왜냐면 이걸 그쵸. 100을 조사했다고 100을 다 쓸 수는 없어요. 맞아요. 100에서 맞아요. 진짜 두꺼운 책 하나 읽었는데 한 줄 인용한 적도 있거든요. 한 줄 인용한 적이 아예 인용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그 시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조사를 하는 경험들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 넘어갔을 때 뭐부터 뒤져볼까? 그다음에 똑같잖아요. 이게 힘들어 죽겠었는데 똑같이 여기까지만 하면 덜 힘들겠지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이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네네. 약간 사회적으로 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도 제가 조금 찔리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네네. 내가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손해지만 그게 다음 작품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요만큼만 해야지라고 재려고 하는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글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의 손해를 보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책이랑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글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고 그런데 그냥 꿋꿋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좋아하고 글을 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거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글을 쓰는 건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인데 좋아해서 맞아. 이걸 위해서 시간과 다른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 찾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그런 적도 있고 저도 그럼 이제 머리 쥐어뜯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글을 쓰면서 생기는 수많은 뭐 시행착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걸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 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글을 쓰는 건 사실 하늘을 나르는 것과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잠깐만 딴짓하거나 한눈 팔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걸 좀 알아주셔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역사소설을 준비하시거나 네.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너무 크게 갖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 이제 그 사이트에서 한글로 다 나와 있고요. 네. 그 네이버의 검색창 지식백과에 가면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카테고리 잘 안 보는 그 옆에서 점색에 있는 카테고리 치시면 학술 정보 나오기 때문에 특정 용어로 검색하면은 그 용어를 옛날에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 국회도서관 가서 직접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죠. 회원가입만 하고 프로그램만 깔면 PDF 파일을 이제 저장하거나 출력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뭐 지금 최근에 생활사박물관 생겼는데 이런데 가시면 이제 특별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상설 전시 같은 걸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도록 같은 거 이제 꼭 챙겨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남는 시간에 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대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47년에 관심이 있어서 여자경찰에 대해서 하셨지만 사실 난 1960년대 명동의 미용실도 궁금해 라는 거는 그냥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광역적인 서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한 박물관은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실에 이제 여기 나왔던 간행물들도 다 PDF 파일로 다운받거나 이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청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문이 열렸죠. 네, 서울시민청 지하에 가면 서울 책방이라고 이제 서울시의 이런 박물관에서 만든 이제 도록이라든지 서울 역사편찬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 웬만한 서점이나 그 박물관 전시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를 끊임없이 이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뭐 인천에 사시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 있으니까 인천은 또 이민사 박물관 있잖아요. 네,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머리와 발, 눈이랑 두뇌로 서치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발끝에 차일 겁니다. 네, 쉬운 건 없지만 일단 덕후가 되자. 역사 네, 덕후가 맞습니다. 돼서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쓰고 싶은데 하다 이제 구체적인 맞습니다. 소재가 잡힐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네,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요즘에 K-좀비 네. 이야, 그래서 좀비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뭐 영화 반도라든지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든지 네. 이러한 좀비 관련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네. 클래식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조지 로메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좀비를 옛날부터 알고 있긴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좀비가 아무래도 가진 네. 특성이 좀 한계가 뚜렷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뭐냐면 장르 말고 네. 그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게 숫자로 압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게 무섭게 느껴질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재설정하거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넣어서 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워낙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비 1세대 대한민국 좀비 1세대 좀비의 고인물이죠. 네, 그래서 보셨을 때 좀비 장르가 조금 어느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 아니면은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비의 특성 얘기하셨는데 좀비의 특성은 특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말장난 같은 게 무슨 뜻이냐면 늑대 인간은 뭘 해도 은총을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뱀파이어는 뭘 해도 십자가 앞에선 깨갱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비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 같은 종류는 되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장르의 규칙이 공고해요. 그래서 만약에 늑대 인간한테 은총을 쐈는데 사실 금이지 뭐 이렇게 되면 욕 먹어요. 장르를 파괴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좀비는 1969년에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새벽이 거의 시작이나 다름없어요. 그 부두교에서 얘기한 좀비는 그 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이제 미국에 건너오면서 이제 헐리우드 방식으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길어봤자 이제 1969년이라고 치면은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의 역사와 전통이 없기 때문에 작가가 그냥 만들면 그게
규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금 유연한 소재라고 그렇죠. 볼 수 예를 있겠네요. 들어서 웬바디스 같은 경우 보면 좀비가 인간이랑 연애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많은 솔로들 좌절시켰죠. 좀비 로맨스. 네. 좀비도 하는데 내가 좀비- 왜?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많은 솔로들을 좌절시켰고 음. 그 다음에 그 28일 후서부터는 좀비가 뛰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새벽과 그 3부작과 그 앞에 작품들은 좀비가 느릿느릿하게 걸었는데 28일 후부터는 뛰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요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 좀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복합적인 감정. 저는 사실 좀비들을 많이 봐요. 밤늦게 가면 지금 좀 덜하지만 옛날에 가면 이렇게 갈짓자로 걷는 좀비들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하시는 네, 네. 분들. 네, 전문 용어로 꽐라가 되신 분들. 저는 좀비 같아요. 그냥 의식이 없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이제 특정에 너무 빠져 있어 갖고 이제 뭐 그냥 거의 뇌가 정지돼 있다시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뭔가 풍자하기도 좋은 네, 소재네요. 그다음에 그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하잖아요. 대중 소비 사회. 근데 익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익명의 대중 소비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비의 집단성과 연관시키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 더하기 현대 문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이 도시화와 문명인데, 그죠.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있고, 뭐 환경 오염, 뭐 전쟁, 기타 등등의 이유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이 문명이 파괴되는 거 아닐까?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좀 덜기 위해서 좀비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게 100%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비가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한계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소재가 유연하고 뭔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약간 너무 무궁무진하게 약간 재편성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사실 좀비가 역사랑 결합하게 되면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킹덤. 그다음에 킹덤 전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현빈 씨 주연했던 창궐. 아, 창궐. 창궐도 사실은 그 분장이라든지 좀비들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좁은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현빈 씨 얼굴을 보고 좀비들이 피한 게 좀 문제였지. 아, 너무 잘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설정상 어쩔 수 없죠. 그 안에서 장동건 씨랑 둘이 싸우는데 좀비가 있는 거라 장동건 씨랑 싸우면은 이제 좀비랑 또 싸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현빈 씨가 싹 보니까 좀비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옆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굴 보고 피한 거잖아요. 이게 좀비도 잘생긴 사람 보고 알아서 피해주는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들 돼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미 오브 데드라는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된 네, 그 영화도 비슷한 장르가 이제 그 아미 오브 데드 전에 이제 국내에서 준비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조선 시대랑 결합했으니까 뭐 다른 시대랑도 결합을 그러네요. 되겠죠. 그다음에 뭐 SF랑도 연관. 좀비 자체 장르는 이제 SF로 변형이 됐고, 저도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물에 좀비를 등장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장성이 넓은 맞습니다. 그런 소재로 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F 소설. 네네. 요즘에 저 정말 신기한 게 지난번에 정건우 작가님을 인터뷰했을 네네. 때 예전에 호러랑 SF랑 누가 더 마이너냐라고 네. 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SF가 너무 메이저의 세계로 가서 복권 당첨 같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SF 흥미로운 소재긴 한데 이거야말로 없는 거를 내가 만드니까 좀 더 자율성이 확보될 것 같지만 네네. 그래서 뭔가 아예 참고할 만한 게 없다. 네. 그래서 SF를 다룬 작품들이 비슷해 보인다는 게 레퍼런스를 그 지난 작품으로 잡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듄을 보고 이거는 손도 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네. 조금 SF는 쓰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SF 쪽에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스타워즈는 SF냐? 스페이스 오페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이스 오페라 쪽에 조금 더 가깝. 왜요?
뭐라 하지?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과학적인 게 조금 네. 더 많이 들어가면 SF 느낌이 그쵸. 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뭐 그런 것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주선과 이런 게 등장하는데 SFG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는 그 광선검, 그다음에 포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SF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없죠. 아, 그죠. 왜냐하면 이 작품 안에는 SF적인 요소도 있고 스페이스 오페라적인 요소도 있고 광선검도 나오지만 우주 전투기, 스타파이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르들이 이렇게 좀 융합이 되는 사례들이 좀 많은데 SF가 특히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룰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10년 후 미래라는 책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10년 후 미래가 누구 다 알고 있다면 10년 후 미래를 굳이 연구하거나 책을 보거나 맞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SF의 장점이자 작가들이 가장 고민한 지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얘기한 대로 그냥 미래니까 그냥 상상해도 되지만 현실 과학 기반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저도 쓸 때 항상 생각해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작가가 똑같은 고민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답이 요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아, 그쵸. 넓은 이제 우주의 세계를 유영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하듯이 이제 그 SF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 우주선 타고 나간다고 할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24세기쯤에는 어떤 엔진이 맞아요. 네, 이제 어떤 엔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광자 타키온 엔진, 뭐 이온 타키온 엔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자료 조사를 하고 다른 지금이 작품들을 어떤지를 조금 알아야 추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 생각에 25세기쯤 되면 사람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이럴 것 같긴 한데 그건 저의 예측일 뿐이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뭐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이 가설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료 조사하고 그 책 다른 책 읽고 듀는 저도 좀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인가 그 작품은 조금 덜 할 거예요. 네, 대신 재미가 없지. 네. 그런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만의 상상 속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F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뭐 좀비라든지 역사물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뭔가가 네, 있는데 맞아요. SF는 그런 걸 잡기가 되게 어렵고 저도 이제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슬쩍 보고 먹을 게 많네 하고 살짝 들어가는 입장이라 이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도 역시는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우문이기는 한데 역사 소설, 좀비 소설, SF 소설 다 이제 트리플 크라운 다 점령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우문이긴 한데 그러면 나의 성향과 비교해봤을 때 이 셋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요리하기가 조금 수월했다 하는 장르 있으세요? 사실 뭐 역사물이 가장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익숙하죠. 저는 뭐 좋다 나쁘다나 쉽다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역사물을 쓸 때는 자료 조사를 이만큼씩 해요. 단지 그 방법이 이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좀 덜 힘들다 뿐이죠. 그리고 SF는 뭐 최근에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좀비는 사실 뭐 이걸로 책을 쓸 생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가 덕후였으니까 그냥 좀 자랑스럽죠.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잘 크고 사회생활 잘 그럼 해나가는 약간 뿌듯한 느낌. 조용주 작가 보는 기분. 작가님 귀 간지러우실 텐데 평택에서. 네네네. 조용주 작가 보는 기분이죠. 처음에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 눈치챘죠. 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본인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증명했던 거고 이 작가가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게 되면 좀 기쁨 같은 게 있는 거죠.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잘 모르는 걸 하나씩 배워가고 거기서 어떤 내 이야기를 완성시킬 때 느끼는 희열은 뭐 글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 맛에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조금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SF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랑 가장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맞는 건 역사지만 네. 어쨌든 세 가지 장르 모두 네.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2부, 3부를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네, 저희가 네. 조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장르 소설을 조금 쓰시고 싶어 하시거나 네, 네. 그게 아니더라도 글쓰기를 조금 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었던 것 같고 그거를 떠나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글쓰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래도 꾸역꾸역 쓰실 분들 나오실 거라고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 마. 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저도 그랬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했으니까 이 자리에 왔던 거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돼요. 그 남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내가 왜 글을 써야 되지? 혹시 여기서 뭐 내가 글 쓰는 걸로 이름 날리고 싶어. 유명해져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된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버리고 내가 왜 글을 좋아하는가를 본인 스스로 납득시켜야지. 글 써보셔도 알겠지만 막 진짜 열몇 시간씩 고민하고 한 줄 때문에 막 밤새 뒹굴뒹굴하고 이런 것들을 견뎌나가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아니면 가볍게 대했다가는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지 마 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다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납득시켜라. 스스로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아까 그때 제가 하지 마세요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였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저희 부모님이 그쵸.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뭘 제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한계, 그거는 주변 사회 보는 당사자의 한계예요. 안 될 거야. 낭비하지 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정이 들어간 얘기긴 한데 그죠. 사실 글이라는 건 A부터 Z까지 본인을 증명하고 본인을 드러내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겨내야죠. 네. 그래서 그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자꾸만 저의 힐링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1, 2, 3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구독과 좋아요. 그죠. 네. 알람 설정까지 그럼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문학계에 다 있어 정명섭 작가님을 조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월간 정명섭 매달 한 달 넘어서 한 달에 한 편 넘어서 좀 격주간 주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내신 엔솔로지, 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SF 네. 소설까지 챙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 일해요의 혼터뷰 코너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진 누구 나오나요? 게스트분을 가지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지네. 시 탑시크릿.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제발. 안녕. 구독과 좋아요.